안녕하세요. 전환종합공사입니다. 이번에 올라가게 되는 영상은 천안의 24평 빌라 내부 수리 영상 중에 바닥 철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닥 철거와 기본 철거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왜 오래된 빌라와 집들이 유난히 춥고 곰팡이가 생기고 또 난방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집들이 많은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집은 총 3층 건물의 1층 세대이며 지어진 지는 한 35년가량 지난 집입니다. 마지막 내부 인테리어를 20년 전에 하셨다고 했으니까 상당히 오래된 집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공사는 화장실, 주방, 중간방, 안방, 거실 이렇게 먼저 진행했습니다. 이 집의 문제는 겨울만 되면은 실내 온도를 한 19도, 20도 맞춰놓고 지내도 난방비가 한 30만 원씩 청구되고, 벽 쪽에서는 계속해서 차가운 바람이 막 들어오는 게 느껴질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벽 쪽에 한번 살펴봤더니 곰팡이도 코너 부분부터 막 발생하고 있고, 이 건물 내벽에 단열을 진행해도 굉장히 두껍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일단 내부 벽을 뜯어봤을 때 아예 단열재가 없었고요. 외벽에 사용한 단열재도 이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일반 비드법 단열재 한 3cm 정도 사용된 빌라 주택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단열 계산법에 맞는 열 관리율을 먼저 확인해 보니까 내부에다가 한 10cm 정도 단열을 해야겠다라는 상의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내장 마감재를 이제 철거를 하고 외벽과 닿는 부분들을 단열할 수 있게 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철거를 했는데, 왜 추운지 알겠더라고요. 전에 공사할 때 전혀 단열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여기 영상에 시공된 샤시는 이 부분적으로는 LG 샤시도 있고 또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치한 하이 샤시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샤시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이 옆으로 구멍들 보이시죠? 이 창틀하고 콘크리트 벽이 사춤이 되어 있지 않아서 단열 조건이 형성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로 바람이 숭숭숭 막 들어왔던 거죠. 오래된 집에서 지내시는데 이제 집안에서 황소바람 같은 찬 기운이 심하게 느껴진다 하셨던 거는 이 창틀 사이로 들어왔던 건데, 이 부분은 사실 몰딩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뜯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이런 공간들이 어디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창호 옆에 붙어있는 몰딩을 제거해 보거나 아니면 창호 옆에 붙어있는 마감재를 정리해 보면 이런 공간들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공사했다면 사실 그러는 경우는 없는데, 말도 안 되는 경우인데, 한 20년 정도 되신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한 10년 전에 했는데도 이렇다 그러면 사실 전에 있는 사람 찾아가서 이거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은 건물들은 이렇게 짓는 데는 거의 없을 겁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좀 오래됐다 그러면 한번 의심해 보실 수 있어요. 이제 창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단열 공사의 문제라는 거를 저희가 설명드리고 싶고요. 이제 벽에 붙은 마감재들을 전부 정리하면서 쓰다 보니까 이제 바닥에 빈 공간들도 생기더라고요. 전에 마감할 때 좀 크게 가벽을 시공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랫부분들이 비어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바닥 공사하지 않고 마감하는 방법은 다시 아일랜드 장을 위에 올린다던가 가구를 놓는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방법은 없죠. 바닥 이제 레벨 맞춰서 몰타일 놓고 다시 바닥 마감재를 시공해 줘야 되는데, 똑같은 바닥 마감재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장 올리는 경우들이 많지만, 이쪽은 바닥 마감까지 새로 하시기로 하셔서요.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 바닥 철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강마루가 오래된 강마루다 보니까 본드가 전에 사용한 게 너무 단단한 본드였어요. 그래서 이 바닥재가 잘 탈락되지가 않아가지고 철거팀이 진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바닥 철거팀은 저희 평택의 다원마루 철거로 저희 협력업체입니다. 경기도에서 수도권, 천안, 충남까지 시동하고 있고 서울도 시공 가고요. 단가도 굉장히 저렴하고 시간 약속 잘 지켜주시고 마감이 좋습니다. 바닥 철거할 때 예민한 부분이 이제 가구 다 못 뺐는데 철거 가능할까요? 이런 건데, 요거 사실 이야기 나누기 어렵잖아요. 괜히 생색내시고, 이 사실 바닥 철거 자체라는 거는 가구가 전부 옮겨져야 가능한 건 맞습니다. 근데 몇몇 상황에서 가구들이 전부 못 빠지고 한두 개 정도 남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 한번 부담없이 연락해 보시면 굉장히 호의적으로 잘 해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바닥 철거한 후에 샌딩을 하는 건데요. 바닥 철거만 진행을 하면 바닥 본드들이 깨끗하게 탈락되지 않죠. 그래서 평겁하고 평난로 샌딩을 해나가는 부분인데,
위험도 하고 쭈그려 앉아 시공하는 게 힘도 들고 먼지도 많이 나고, 그래서 업체들에서 이제 신경 써서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평 몰탈이나 새로 바닥을 시공할 계획이 아니시라면 샌딩을 깔끔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 샌딩이 깔끔하게 진행돼야 추가로 들어오는 바닥 마감재 팀들이 따로 뭐 샌딩비를 청구하거나 아니면은 따로 또 막 그런 아쉬운 소리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대형 사무실이나 상가에서도 데코 타일 같은 경우 제거하려면 안 돼. 제거하고 본드 샌딩 제대로 안 하면 그럴 거면은 뭐 바닥 철거를 다른데 용역한테 해도 되겠죠. 샌딩 요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 자체는 바닥 전문 업체가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사용해서 이렇게 철거하는 게 합리적이죠. 단가는 보통 이제 현장마다 달라서 평당 몇만 원 선인데, 대략적으로 이쪽 다원 철거 업체는 25,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저렴한 가격입니다. 샌딩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해주는데 뭐 철거하면서 이거보다 저렴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만약 철거 면적이 저희가 지금 25평 정도 됐었는데 한 60만원 정도 예상할 수 있겠네요. 직영으로 바닥 철거해도 이거 이 가격에 처리하기 힘들죠. 그리고 저희가 문지방 철거해서 제거하고 싶다고 부탁드렸더니 이걸 평평하게 뿌레카로 깎아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거 왜 이렇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이거를 그냥 뽑아주시면, 깔끔하게 썰어서 뽑아주시면 저희가 아래 수평 시멘트 채우고 다시 시공할게요 그랬더니, 전에 다른 업체가 이거를 제거했다고 뭐라고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평평하게 깎아달라고. 그래서 이게 누가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뽑고 수평 몰 때 다시 치는 게 좋죠. 요 문지방 제거는 당연히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그 중요한 거는 요거 제거하실 때 밑에 보면은 난방 배관이 들어갔다 나왔다 두 줄 왔다 갔다 하죠. 무조건 그 부분이 이제 손상되지 않게 조심해서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지방 제거하실 때 문틀이 나무 문틀인지 ABS 문틀인지 발포 문틀인지도 잘 알아보시고 제거하는 게 마감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발포 문틀 같은 경우는 코너가 빗각으로 쳐져 있고 내부가 비어 있어서 썰어내면은 이제 마감이 안 나와서 문틀을 새로 교체해야 되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하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문틀 제거가 아니고 이제 하부 식기라고 하면 안 되죠. 문 하단, 요 하단 문틀을 제거할 때 요것만 제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체 다 제거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근데 보통 하부 문지방 제거하실 때는 발포 문틀 같은 경우로 하시는 경우에 하부 문지방까지 있는 경우가 없을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새로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나무 문틀이 많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썰어서 이렇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마감을 잘 고려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바닥 샌딩까지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맞춰서 나온 모습입니다. 여기 현장 바닥 철거할 때도 이 가스오븐 한 대하고 냉장고 하나가 결국 못 빼서 남아 있었는데요. 군말 없이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강마루 철거 그리고 몰딩 벽체까지 철거를 마쳤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진행하려는 거는 단열 공사인데요. 이제 단열 공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들어간 방법, 들어간 비용 다음 편에서 또 설명해 드릴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은 다음 편에도 추가로 보완해서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